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해외여행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3년 만에 크루즈 여객선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국내 최초로 반려견을 동반한 이색 제주 여행 상품이 출시되는 등 제주 관광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텅 비었던 제주항 국제부두에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했습니다. 유럽에서 승객 600명을 태우고 중남미와 일본을 거쳐온 29,000톤급 크루즈 아마데아호입니다. 제주에 첫 발을 내딛는 여행객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We wanted to visit the caves, but they are closed, as we heard. And now we visit Sunrise Peak and some forests, some highlights of the island. 아마데아호는 일본 니가타항을 출발해 속초와 부산을 거쳐 제주에 왔는데요. 크루즈 여객선이 제주항에 도착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여 만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문화는 서양에서 온 여행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오는 19일에도 서귀포 강정항에 11만 5천 톤급 크루즈 여객선이 입항하는 등 올해 제주에 기항 예정인 크루즈는 51차례, 관광객 12만 명이 제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2년 넘게 빈 버스를 세워놓아야만 했던 기사들도 반갑긴 마찬가지입니다. 좀 뭔가 밝은 빛이 보이는 것 같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셨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제주공항 도착장에는 반려견과 제주 여행에 나선 관광객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국내 처음으로 반려동물 동반 전용 전세기 상품으로 반려인 33명과 반려견 18마리가 제주를 찾은 겁니다. 환영 행사와 함께 연말까지 10차례 예정된 상품은 벌써부터 예약 문의가 폭주할 정도입니다. 오고 싶어도 못 왔는데 바로 옆에 같이 올 수 있으니까 애기도 편하고 저도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이달 하순부터는 제주와 중국을 잇는 항공편이 본격 재개되면서 면세점과 호텔 등도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제주 관광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정의당 재창당을 위한 전국 대장정에 나선 이정미 대표가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정의당의 재창당 계획과 함께 제주 제2공항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네,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재창당 전국 대장정으로 제주에 오셨는데요. 지금 정의당이 맡고 있는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의당이 지난 대선 지방선거 큰 선거 2번을 연속해서 패배를 한 상태입니다. 정의당이 정말 자기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또 제3당다운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그런 질책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대장정 과정에서 전국을 돌면서 정의당이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성찰하고 정의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제3당의 위상을 정확하게 되찾는 방안들을 지금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예. 정의당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반대하고요.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항 확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제주공항 확장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제2공항 건설 자체가 제주도민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고 그 합리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현재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제가 20대 국회 때부터 이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국토부의 설명은 사실 거의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간 이격거리가 지금 제주공항에서 확장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중잣대거든요.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오해리 안에서도 분명히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제주공항의 경우에는 8일이라고 굉장히 거리를 넓혀놓고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답을 정해놓고 무조건 제2공항을 짓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2공항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신데요. 네. 이 문제 역시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전략
영향 평가를 제주도에 내리면서 그런 세 가지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가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의견 수렴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도민들의 총투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도지사가 그런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라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도민들의 이 요구를 수용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발의가 됐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정의당은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5.18 특별법 기준에 준하면 되지 않겠는가. 5.18 특별법에도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일정한 처벌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4.3도 예외가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그 역사의 피해자들을 2차, 3차 가해하는 이런 나쁜 정치인들을 정치권 안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주 어민들도 걱정이 많거든요. 네. 앞으로 어떤 대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주도지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먼저 염려하고 이것에 대한 일본 정부를 향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일본은 해양오염수를 자국의 회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쏟아붓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강행하겠다. 그러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게 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미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70 넘어 한글을 배운 경북 칠곡 할머니들이 만든 글씨체가 대통령 연하장에 쓰일 정도로 인기인데요. 제주의 10대 동화 작가와 함께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에 차오른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누군가를 양팔로 꼭 안아줍니다.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담긴 동화로 유명한 전희수 작가의 작품입니다. 울어도 괜찮아, 넌 소중한 존재야. 특이한 글씨체의 작품 설명이 눈에 띕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70 넘어 한글을 깨친 경북 칠곡 할머니 5분의 손글씨로 만든 칠곡 할매 글꼴입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칠곡 할머니들의 글꼴로 작품 해설을 한 겁니다. 그 글꼴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니까. 제 그림에 그렇게 멋있는 글꼴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칠곡 할머니들도 자신들의 글씨체와 함께 전시된 작품들을 보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글도 배워도 뭐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리 글을 배워가 이리 했나 싶으면 기쁘고 마음도 허무하고 좋아해. 사랑이라 가히 부끄럽다. 내 사랑도 모르고 살았다. 박월선 할머니의 시 사랑입니다. 칠곡 할머니들의 굴곡진 삶이 녹아있는 시와 10여 점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밑에 답이 많은 거는 그걸 못 이루잖아. 그래 뜨문 하다 보면 문지르는 건 잊어먹고 뒤에 있는 건 또 잊어먹고 그래 했는 게 여기 온 게 참 이래 걸려가지고 있고 기분이 좋지요. 칠곡 할머니들은 손잡벌이 되는 전희수 작가를 위해 직접 재배한 나물을 가지고 나물밥을 해주며 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번 칠곡 할매 글꼴 괜찮아 특별 기획전은 다음 달 16일까지 전희수 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요즘 도시를 떠나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당장 소득은 조금 줄어도 농촌 생활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포항 MBC 장성훈 기자입니다.
귀농 3년 차를 맞은 박재훈 씨. 도시에서 하던 플랜트 용접사 일을 접고 가족들과 함께 농촌으로 옮겨 분재원을 차렸습니다. 맞벌이 도시 시절보다 소득은 조금 줄었지만 만족감은 큽니다. 소득적인 면에서는 전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사이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박 씨 같은 귀농인은 꾸준히 증가해 포항시의 귀농 인구는 3년 새 31% 늘었고 주거지만 옮기는 귀촌 역시 34%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귀농 귀촌한 전국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에서도 10가구 중 7가구가량이 농촌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귀농 이유로는 자연 환경과 농업의 발전 가능성, 가업 승계 등의 순이었고 청년 귀농인은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주요 소득 장목은 논벼, 노지채소, 과수 등의 순이었으며 귀농 5년차 평균 소득은 3,206만 원으로 첫 해에 비해 41% 증가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농지와 주택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자금 지원을 꼽았습니다. 융자 지원금 이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금액이 조금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뭘 또 시작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또 작은 돈 같아서 농촌도 옛날처럼 그냥 싼 땅이 요즘 없거든요. 귀농 귀촌의 형태는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다시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U자형 귀농 귀촌이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금요일 아침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흐린데요. 현재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정을 비롯한 제주 남부와 서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가 점차 다가오면서 오전부터는 제주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텐데요. 비가 많이 오진 않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출근길에 우산 챙기시고요.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으니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 지역 11도, 서부 지역 10도, 남부 지역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북부 지역 13도, 서부와 동부 지역 14도, 남부 지역 15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오전에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를 중심으로 2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구름대가 지나는 제주 남쪽 바깥 먼 바다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가 그친 뒤에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제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의 높은 고위험 음주율을 줄이고 음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음주문화 개선 안전문화운동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발대식에는 민관이 협력해 유독 술에 대해 관대한 음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민의 월간 음주율은 56%로 전국 3위, 고위험 음주율은 13%로 전국 2위, 그리고 주취 강력범죄도 연간 2,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병원 밖 요양원과 학교 등지에서 간호사의 독립적인 역할을 허용하는 간호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4대 의료 관련 법 개정에 맞서 저항했던 보건복지의료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의료인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주최하는 2023 트렌드 제주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가 국내 최초로 UTMB 월드 시리즈에 선정됐습니다. 세계적으로 35개인 UTMB 월드 시리즈에서 완주하면 프랑스에서 열리는 UTMB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6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제주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에는 외국인 1000여 명 등 3,500여 명이 10km에서 100km 코스를 달립니다.
제주도가 지난 1월 낙석이 발생해 폐쇄된 만장굴에서 해빙기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개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카메라 4대를 설치해 24시간 영상 모니터링한 결과 낙석 등 특이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와 함께 동굴 천정을 점검해 흔들림이 있는 바위 조각은 제거했습니다. 제주도는 전문가 확인과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 개방 시기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